영국 정부가 한동안 글로벌 금융시장을 뒤흔들었던 감세 정책을 철회했고 경기 침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긴축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등장한 것이 전반적인 주식장의 강세 흐름을 이끌었다. 이에 지난 한 주간 코스피 지수는 전주 대비 3.58% 올랐으며 이는 8주 만의 상승세로 돌아선 것이었다. 수급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졌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지난 한 주간 내내 매수 우위를 기록했으며 지난주 주간 기준 6,500억가량을 매수했다. 개인 투자자들은 1,100억가량을 사들였으며 기관 투자자들은 8천억 매도 우위를 기록했다. 이번 주 국내 증시는 주 초반에는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주말 뉴욕 증시가 견조한 고용 지표로 인해 큰 폭의 하락세를 기록한 만큼 국내 증시는 연휴를 마친 11일 이를 반영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격적인 금리 인상에 따른 경기 침체 우려가 곳곳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는 미국 경제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소비와 관련된 지표가 대거 발표되는 만큼 경제 데이터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도 열어둘 필요가 있다. 13일 미국 CPI에 이어 14일에는 미국의 9월 소매 판매가 발표된다. 15일에는 미국의 10월 소비자 심리지수 잠정치가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는 12일 한국은행의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0.5%포인트 금리를 인상하는 빅스텝을 예상하고 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세 번의 자이언트 스텝을 거치면서 코스피가 그린 지수 차트 흐름은 누군가의 짜여진 각본처럼 움직이고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로 6월과 7월 흐름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연준이 이제 꺼내들 카드는 제한적이고 쏟아져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온갖 지표들을 그럴싸하게 가져다 붙이기 여념이 없습니다. 제도권 애널들은 여전히 불확실한 보수적인 대응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섣불리 바닥권 신호에 대한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고 있죠. 그렇게 불안정하게 시황을 보는 가운데 눈치 못 채게 연중 최저 바닥권에서 코스피 방향의 키를 쥐고 있는 종목의 물량을 주워 담는 주체가 너무도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죠. 누구도 부정 못할 한국 시장의 영원한 메이저, 외국인들입니다. 10월 들어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들인 종목은 삼성전자로 7,264억 원의 순매수를 이어 SK 하이닉스를 3,809억 원 강강 사들였습니다. 지난 월요일 하루 휴장한 것 빼면 10월 거래일 수는 단 4거래일 뿐입니다. 단 4거래일 만에 삼성과 하이닉스만 합쳐서 1조 1천억을 사들인 겁니다. 결국 6월을 거쳐 7월장에 찍은 첫 번째 바닥 이후부터 최저점을 경신한 10월 현재까지 코스피의 외인 메이저 누적 매수는 4조 6천억 부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브람스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외인들이 삼전 한익을 지금 주워 담는 것은 바닥권 가격으로 인식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코스피가 3200에서 3300선에서 최근 2134까지 하락할 동안 삼전도 96,800원에서 51,800원까지 거의 반토막이 난 것입니다. 코스피 시총 1위 종목이 거의 반토막까지 하락한 거죠. 2020년 초 지수 1430선일 때 4만원대 주가였던 삼전이 지수 3200에서 300을 찍던 2021년엔 96,8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무려 2년 가까이 지수가 하락하면서 삼전도 2020년도 당시 출발전 부근 가격까지 온 겁니다. 모든 종목의 저가와 고가는 세력이 만든다고 했죠. 코스피의 고점과 저점은 외인 메이저가 만드는 것입니다. 삼전의 고점과 저점 역시 외인 메이저가 만든 겁니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개인 신용 물량들이 쏟아져 나오죠. 지수 최저 바닥 부근에서 쏟아져 나온 겁니다. 지수 최고점을 찍던 2021년 6월 3316 이후 하락이 시작될 찰나 8월 코스피 3290선에서
개인 신용잔고는 사상 최대인 25조를 찍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찍은 신용잔고 16조는 1년 만에 개인 신용이 9조 털린 금액인 겁니다. 2년 가까운 하락장의 종착점에 대한 신호를 메이저가 주고 있습니다. 2100선 바닥을 한 번 더 찍으러 가는지 아니면 위에서 그대로 돌리는지만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차분하게 지켜보기로 하고 오늘도 제한적인 수급의 장에서 괄목할 만한 성적을 보이고 있는 브람스 월 30% 미션주 한 종목 소개하고 마칠까 합니다. 오늘 소개할 종목은 애플페이 한국 상륙의 최대 수혜주로 예상되는 한국정보통신입니다. 한국정보통신이 애플페이 관련주인 이유는 애플페이 결제를 위해서는 근접 무선 통신이 장착된 단말기 및 POS 시스템이 필요한데 한국정보통신에서 카드 단말기 제조와 POS 시스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애플페이 관련 독점권을 확보한 현대카드가 한국정보통신과 애플페이 단독 결제에 따른 기술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 애플페이 관련해서 시장의 이목이 집중되는 건 당연한 것이고 세력 또한 지금처럼 약세장의 끝자락이면서 시장 수급에 말라있는 시장에서 이런 종목을 그냥 놔둘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 파급력에 대한 우려와 문제는 현재 전 세계에서 5억 명 이상이 사용하고 있는 애플페이, 이 애플이라는 브랜드 파워가 말끔히 씻어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고 지금 현재 그 기대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애플페이 국내 서비스 슬로건을 내걸고 최근 출시한 아이폰 14의 히트와 애플의 급격한 시장 점유율 잠식은 결국 향후 애플페이의 사용자 수 급증을 의미합니다. 현재 국내 시장 점유율 34%인데 처음 도입되는 애플페이 사용자는 아이폰 사용 인구 약 1200에서 1500만 추산 대비 미성년자를 제외하더라도 1000만은 좋게 쓰게 될 것이라고 예상되는 바 관련된 핵심 기업들의 주가 상승 모멘텀은 충분한 것입니다. 단연간 2,300억대의 연속 흑자 기조를 이어오는 기업인 만큼 실적 부분에 대한 리스크도 크게 생각하지 않아도 무방해 보이며 현재 차트는 1차 상승 고점 대비 충분한 가격 및 기간 조정을 거친 상태이며 현재는 2차 진행 중으로 진입 가격은 12,500에서 13,000 사이 매수 후 25에서 30% 정도면 충분히 수익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수와 종목들의 흐름으로 볼 때 전체적으로 어두운 터널의 끝자락을 지나고 있다는 느낌은 지울 수 없으며 연중 최저 부근의 바닥에서 아까운 주식을 내다버리는 우울을 범하지 않기를 바라고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브람스는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늘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